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함수, 그리고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크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강좌들은 변수 부분을 앞쪽에서 하고요. 변수 활용이 끝나게 되면 뒤쪽에서 이제 함수와 패키지 부분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강의할 때 변수와 함수 패키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세팅을 한 후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들어가는 편이라서 이번 시간에는 변수는 뭐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함수라는 친구는 어떻게 호출을 해서 쓰는지, 그리고 함수를 쓰려 그러면 어떤 패키지들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변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수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보관을 하는 장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많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죠. 이 변수는 뭘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표에, 제가 이렇게, 자, 표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성명,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학과 적었어요. 어떤 학과고, 자, 여기에 이메일 주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성명이다, 학과다, 이메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래는 필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R에서는요, 이거를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지금 이 테이블에는 변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성명, 학과, 이메일이라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홍길동 씨와 박길동 씨와 김길동 씨가 각각의 학과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내용을 채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여기 적혀져 있는 하나하나의 자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과별로 또는 단과대별로 이메일을 쓰는 어떤 성향이 혹시 도드라질까? 상경계열, 상경대 학생들은 이메일 주소를 쓸 때 보통 이니셜을 사용을 꼭 해서 쓴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공과대 친구들은 귀찮으니까 영문으로 해서 한글로 본인 이름을 적어서 이메일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상태들을 쭉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다. 그래서 이 단과대 학생들에게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 타겟팅 이메일 주소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데이터 분석의 대상체가 되는 걸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프로그래밍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수, 그리고 그 값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게끔 변경이 가능한 수를 보고 우리는 변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일단 이 빨간색 A라는 그릇을 볼게요. 이 그릇에 숫자 100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가온이라고 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true다라고 하는 논리 데이터도 넣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B라는 변수에도 숫자와 문자, 논리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A가 곧 100이다. A가 가온이다. A는 true라는 값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 A라는 변수에는 100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다. 100이라는 데이터가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더해서 C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는 해줬거든요. 자, 이 말은 또 다른 C라는 변수는요, A 변수와 B 변수에 더하기 연산 기능이 들어간 결과가 C라는 변수에 할당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거는 파이썬이나 다른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변수를 할당한다는 거는 특정 어떤 대상체에 어떤 값, 자료형을 가진 어떤 값들을 집어넣는다라는 뜻으로, 할당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숫자, 문자, 논리값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변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할당연산자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요. 자, 아까 스튜디오에서 Alt키 하고요. 제가 여기에 오타를 냈네요. 그죠? 자, 여기. 자, Alt키 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키. 자, Alt 그 다음에 Alt와 마이너스 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할당 연산자를 바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100이라는 숫자 자료를 A라는 변수에 할당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가온이라고 하는 문자 자료를 A라는 변수에 할당합니다. true라고 하는 논리 자료를 A라는 변수에 할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할당 연산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제가 소스 코드를 넣었는데요. 스튜디오에 가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새 프로젝트 말고 새 스크립트를 열을게요. 컨트롤 쉬프트 N 해주시면 새 소스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새로운 소스 창이 뜰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는 A라는 변수에 100을 넣어놨고 B라는 변수에 가온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요, C라는 변수에다가 50이라는 값을 넣어보고 컨트롤 엔터를 할 거예요. 자, 그랬더니 50이라는 값이 C에 할당이 됐어요. 지금 보이시죠? 50이라는 값이 C에 할당이 됐습니다. 자, C를 적고 컨트롤 엔터를 해봤더니 자, 50이라는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콘솔 창에도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그럼 이제 나는 여기에다가 A 곱하기 기호를 적고 C라고 적어서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A에는 100이 들어있었고 C에는 50이라는 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A랑 C를 곱한 결과는 5000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자, 그러면 A라는 변수 나누기 C라는 변수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딱 해봤어요. 자, 했더니 A를 C로 나눈 몫이 표시가 됐어요. 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거든요. 자,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를 가지고요. 나누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나누기를 할 건데 나누기를 하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A 나누기 C 하니까 몫이 2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나는 A 나누기 뭐 예를 들어서 나눠 떨어지지 않는 만약에 30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숫자 데이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때는 퍼센트 기호 두 개를 써서 숫자 30이라고 적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나머지가 10이 나온대요. 자, 우리가 A에는 100이 들어가 있고 그걸 3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0이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저렇게 퍼센트 기호 두 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에다가 세제곱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C하고 꺽쇠 표시를 하고 숫자 3을 적어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해봤더니 50의 세제곱은 12만 5천이다 라고 이 친구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자, 그러면 변수끼리 그리고 변수와 숫자와의 연산도 이제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D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자, Alt 마이너스로 할당하겠다. 자, 어떻게 할당을 할 거냐면 자, A 괄호 열고 A 더하기 B 한 데이터에다가 나누기 3이라는 데이터로 나눠서 계산해 보겠다. 이렇게 그냥 수식을 넣어가지고 컨트롤 엔터를 해봐도 자, 이랬더니 여기는 지금 제가 A 더하기 B라고 했더니 이항연산자의 수치가 아닌 인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왜 그러냐면 B라는 변수에는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문자 데이터하고 100하고는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제가 C라고 적어야 되는데 착각했어요. 자, D 적고 Alt 마이너스 적고요. 자, A 더하기 C 뭐 이래서 나누기 5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요. 자, 이랬을 때는 이 연산이 실행이 됐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 거지 결과가 표시가 되진 않죠. 결과를 표시를 하고 싶으면 내가 적은 식에 할당된 변수로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D라고 적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면 30이라는 값으로 결과가 할당이 돼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변수를 가지고 이제 할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요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AA라는 변수에다가, 자, 또 할당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숫자 100만 적지는 않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를 좀 다 적고 싶은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뭐 1, 2, 3, 4, 5 이렇게 적고 싶은데 이렇게 적으면 할당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수를 쓸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R에서는 함수를 쓰려고 하면 패키지라는 걸 설치를 해야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사실 소스창, 스크립트 창 열어놓고 패키지를 설치를 하나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러면 R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자체 내에 내장 함수라는 게 있어요. 내장 함수는 특정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게 내장 함수고요. 특정 패키지가 소속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들은 패키지를 설치 로드한 후에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콤비네이션 약자를 따서 C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C라고 적고 괄호를 열어볼게요. 자, 괄호 열었더니 괄호 열고 닫고가 생기면서 여기다가 자, 나는 1, 쉼표 2, 3, 4, 5라는 데이터를 넣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옆에 환경 변수 있는데 볼까요? AA라는 변수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는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1에서 5까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콜론은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BB라고 하고 자, 할당 연산자 Alt 마이너스입니다. 이번에도 콤비네이션 C 해가지고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6에서 10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6하고 콜론 10 적고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자, BB라는 폴더가 변수가 생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도 1에서 5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 6에서 10까지의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넘버가 1에서 5까지다라는 뜻이고요. AA에는 1에서 5까지의 그 숫자가 들어간 거고 자, 여기 지금 BB에는 똑같은데 int라는 정수형으로 숫자 데이터가 6에서 10번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벡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생략할게요. 변수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는 건 C라는 함수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간 변수를 가지고도 또 계산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AA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더하기 5라는 값을 할 거예요. 그 말은 A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인덱스에 다 5씩을 더해주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1, 2, 3, 4, 5에 각각 해당하는 데이터에 5씩을 더했더니 6, 7, 8, 9, 10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CC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AA 변수와 BB 변수를 더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벡터형으로 배열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인덱스 개수가 똑같아야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인덱스라고 부르는 이 개수가. 그래서 AA랑 BB는 각각 5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하고 각 원소 값들을 더하고 컨트롤 엔터를 딱 해보면요. 자, CC라는 변수예요.
자, A와 B의 각각 대응되는 원소끼리 더한 값들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때는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이렇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이번에는요, dd라는 변수를 넣어가지고요. 자, Alt 누르고, 자, 할당 연산자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시퀀스의 약자를 따서 시퀀스 괄호 열고요. 1, 10이라고 적고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10개의 인덱스가 생기면서 1부터 10까지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해요. 시퀀스라는 함수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d라는 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오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근데 나는 1에서 10까지 중에서 홀수들만 나타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22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또 할당을 해보죠. 자, 시퀀스. 자, 괄호 열고요. 1에서 10까지는 똑같이 적어요. 아까처럼. 자, 근데 쉼표를 하나 더 넣어서 여기다가 by 얼마씩 2씩 증가되는 1에서 2씩 증가되면 홀수로 진행이 되겠죠. 그죠? 요 상태로 2씩 증가되게 10까지 가달라 라고 컨트롤 엔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변수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1, 3, 5, 7, 9 이렇게 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조금 잠깐 봐줘야 되는 게 C라고 하는 우리 콤비네이션 함수 있었거든요. 어떤 값을 합쳐서 한꺼번에 변수에다가 할당을 시켜주는 함수가 C라는 내장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q라고 하는 뭔가 순차적으로 숫자를 나열을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C라는 함수, 시퀀스라는 함수 모두 다 함수명 뒤에 괄호 열고 닫는 걸로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다가 뭔가 이 함수를 실행시킬 때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이걸 인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도 이제 마지막에 사용했던 우리 시퀀스를 보면 괄호 안에 자, 우리가 사용할 숫자, 실행에 필요한 숫자들을 1에서 10이다라고 전달을 해서 주는데요. 여기 by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처럼 생긴 걸 함수 안에다가 적어줬어요. 자, 이걸 파라메터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걸 인수, 이런 것들을 인자라고 불러요. 자, 이 인자는 이 함수를 선언할 때 필요한 어떤 옵션 같은 기능이에요. 자, 함수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수학을 잘 하는 친구들이죠. 그죠? 아무튼 저는 수학을 잘 못했지만 자, fx라는 함수에 들어갔을 때 괄호 안에 x 값이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펑션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기능들이. 자, 그때 그 기능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옵션 사항을 만들어놔요. 어떤 함수가 생성이 될 때는 그때 쓰는 거를 파라메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잠깐 강의 노트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봤었던 이제 실습도 해봤었던 자, 100을 A에다가 할당한다. 그래서 A를 실행해 봤더니 100이라고 출력이 된다 하고 이렇게 연산해 봤었던 거 있고요. 자, 연산자 중에 더하기 있고 빼기 있고요. 이게 곱하기 연산자고 자, 나누기 연산자는 원래는 이거 말고 이렇게 나누기 연산자를 쓰는데 우리가 나머지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퍼센트를 2개를 적어서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꺽쇠 표시를 사용했었다라는 거 변수 뒤쪽에 가면 다시 활용하면서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은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변수명을 생성하는 규칙이 있어요. 저는 그냥 임의로 A, B, A, B, B, C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변수명을 생성하는 규칙이 있어요. 자,
웬만하면 변수는 이 코드를 짠 사람과 이 코드를 읽어보는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의미를 담아가지고 변수명을 생성하는 게 좋아요. 뭐 점수다 그럼 스코어 이렇게, 그 다음에 학년이다 그럼 그레이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변수명에는 문자나 숫자, 자, 대시바 이거 빼기 표시죠. 그죠? 대시 그 다음에 언더바를 포함하고 조합해서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단 반드시 문자로 꼭 시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프로젝트 생성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글보다는 영문으로 변수명을 생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변수명 표기 방법이 이제 R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변수명 표기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뭐 다른 표기 방법도 있는데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아서 지금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카멜 표시법이라 그래서 낙타 등 표시법이라 그래서 첫 글자부터는 소문자로 나타내다가 다음 문자에서 대문자를 한번 쓰고 그 다음은 다시 소문자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스칼 표시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첫 문자 무조건 대문자, 그 다음 단어의 첫 문자도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는 방법이 파스칼 표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스네이크 표기법은 뭐냐면 문자마다 언더바를 붙여요. 그래서 헬로우 언더바 가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기도 해요. 자, 이 표기법은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멜 표기법으로 쓴다 그러면 코드 처음부터 끝까지 변수를 생성할 때는 웬만하면 카멜 표기법으로 변수를 생성해서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프로그래머는 본인이 짠 코드이기 때문에 본인은 잘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이 코드를 보는 다른 업무를 협업하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보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변수명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관성 있는 표기법을 이제 권장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자료형, 우리 아까 A에다가 100도 넣어봤고, 그 다음에 가온이라고 해서 문자도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트루다 해가지고, 논리값도 적어줬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본 숫자형, 문자형, 그 다음에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하는 논리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제가 데이터 프레임 할 때 할 건데 결측지 값이라든지 비어있는 값 해가지고 특수한 형태의 값들로 표시되는 자료형의 종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변수를 해봤고요. 여기 지금 변수 만들기 우리 아까 실습해봤었던 내용들이죠. 여기 C로 묶어준다. 그 다음에 시퀀스로 생성시켜주고 by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단계값을 수열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값에다가 직접 연산을 해가지고 원소값끼리 대응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 부분은 자, 우리 새 스크립트 하나 만들까요? 컨트롤 시프트 N 해서 새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자, str이라고 공일 해가지고요. 제가 할당 연산자를 써서 여기다가 큰 따옴표 열고요. 예를 들어서 가온 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할게요. 자, 가온이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은 어때요? 가온이라고 하는 텍스트 함수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str02에다가는 하나만 넣지 말고요.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AA라는 함수에도 1에서 5까지 쭉 적을 때 뭐요? 콤비네이션 C라는 함수를 가지고 여기다가 가온 쉼표 shum표 굿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str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가온, is, good 해서 따로 이렇게 텍스트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포함해서 문자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변수는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함수 부분 영상으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